다양한 원인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치아. 구강 문제는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신경 치료를 해야 하거나 자연 치아를 잃게 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료할 때 느끼는 통증으로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제 이빨에 음식이 많이 끼고 입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출혈, 피도 나오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도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조금 한쪽으로 많이 씹으니까 얼굴 턱도 약간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고 치아 문제로 보존이 어려운 경우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만 많은 분이 치료 전부터 두려움을 느끼거나 치과 특유의 냄새, 소리, 분위기 등으로 치과에 오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치과 공포증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디지털 치과 치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원석 원장과 함께 디지털 치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증 케어 방법은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치과 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 마취가 사실 두렵고 통증이 많죠. 그래서 이 마취하는 과정에서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 표면에 이 마취 크림과 같은 점막 도포를 이용해서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의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마취 크림을 이용한 도포 마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포 마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마취액이 주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액의 주입 방식을 굉장히 천천히 주입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기계적으로 마취 과정에서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시술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의식화 진정 마취법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화 진정 마취를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식화 진정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환자분의 이 폐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의식화 진정 마취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진정 상태에 이르면서 자발성 호흡이 감소하는 이 부작용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치과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된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환자분의 혈관이 너무 안 좋은 경우 이 혈관을 통한 정상적인 진정이나 이 정상적인 이 진정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 안 좋은 경우에도 의식화 진정 마취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도 의식화 진정 마취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식화 진정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이 환자분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 마취 약물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식화 진정 마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치과 시술이 디지털 치과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본을 뜰 때 사용하던 그런 인상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구강 스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다든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절개를 해서 육안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했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이 컴퓨터를 이용한 가이드 장치를 만들어서 그 장치에 의존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디지털 임플란트 치과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안면 스캔이라든지 그리고 3차원 CT를 이용을 해서 보다 환자분의 이 구강 내 환경과 안면 근육 및 안면 구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을 디지털 치과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 때문인지 한산한 거리를 씩씩하게 걸어오는 예형근 아버님은 오늘 치과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는 예형근 아버님은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이가 흔들리고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 통증도 참아왔다고 합니다. 수술 받기 전에는 계속 이제 이빨에 음식이 많이 끼고 입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출혈, 피도 나오고
그 냄새가 많이 나니까 남들한테 불쾌한 감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그 애로사항은 뭐 말로서 표현 못할 정도로 자존심 많이 상하고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했어요. 의사진이 좋고 또 모든 장비가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걸로 한번 가봐라 하는 그 추천을 받고 그래 이 병원에 오게 됐어요. 시술을 받으러 왔을 때는 굉장히 겁도 많이 나고 긴장해지잖아요. 수술이라는 게 그래 쉬운 건 아니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그 수술을 받아보니까 통증도 많이 없고 그러고 그 수술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짧은 시간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치료 받으신 부분 검진 받으시고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갑니다.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냄새의 통증까지 많이 힘들었던 예형근 아버님. 임플란트 후 치아 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의 치아 상태 어떨까요? 네, 상태 아주 양호하시고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처럼 이 임플란트는 다른 자연 치아하고 다르게 썩진 않지만 잇몸염증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원하셔가지고 관리 받으시고 청소 받으시고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생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내원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처음 내원하실 때 치아가 흔들리고 그리고 피가 나는 치주염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저희가 잇몸뼈의 상황을 보니까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사실상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너무 치조골이 부족하고 특히 골질이 아주 안 좋으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치조골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치조골 이식술이 아주 필수적인 상황이셨고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셨는데 상악동 거상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위험도도 따르지만 안전하게 잘 시술이 되었을 때 굉장히 뼈가 잘 생긴다는 장점도 있는 특이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내부로 치조골 이식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었고 그래서 그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진 상악동 주변으로 임플란트 2개를 신입을 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환자의 구강 상태를 최신 디지털 측정 장비로 정밀하고 오차 없이 스캔하고 구강 전체를 데이터화해 정확한 식립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장비로 모의 수술과 최소 절개를 진행해 고령의 환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은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장치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환자의 수술에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장치를 제작할 때는 먼저 환자분의 구강내를 스캔을 하고 그리고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치아를 가상으로 배열을 해보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식립 위치를 CT에서 거꾸로 찾아서 그 수술 위치대로 시술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컴퓨터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했을 경우에 보철을 먼저 고려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치아가 들어갔을 때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시술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장치를 이용한 컴퓨터 가이드 수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통증을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식립 위치에 아주 작은 구멍만 뚫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환자분이 훨씬 편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시술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환자분이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육체적 부담감이 좀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의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강내를 이렇게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훨씬 시술이 편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 컴퓨터 가이드를 이용한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만족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빨이 쨍쨍하고 제일 첫째 수술 받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가 더 저 마음에 들어요. 치아가 오복이 하나 아닙니까? 잘 드셔야 치아가 튼튼해야 또 건강에도 좋은데 전에는 뭐 못 먹을 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제가 참 옆에서 편안하고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예. 보복 중에 하나라고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빨이다. 이빨이 좋아야 오래 장사할 수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귀공실로 바쁘게 가는 하원석 원장. 오늘 오실 임혜자 어머니의 임시치아 제작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환자에게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치아를 제작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치아 제작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이곳 내부 기공소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전문 기공 장비들로 가득한데요. 전문 기공팀들은 환자 맞춤형 치아를 제작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임시치아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로는 최종적으로 들어갈 보철물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용하시는 임시 보철물의 개념으로만 알고 계신데, 임시치아는 단순히 잠깐 사용하는 그런 보철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철물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보철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T를 이용해서 저희가 먼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식립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의 이 페이셜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적합한 보철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이 JB 포크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환자분과 구강 내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앞니의 대략적인 위치를 정한 다음에 최종적인 보철물을 완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치아를 제작하게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상으로 저희가 이 치아의 교합을 맞추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치아의 길이나 뻗어진 정도, 그리고 높이,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교합적으로 맞춘 다음에 최종적으로 환자분의 전체적인 얼굴의 신미를 회복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치아를 제작하고, 보다 완벽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면 보다 환자분한테 최적의 보철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임시 치아와 최종 치아까지 장착할 예정인 임혜자 어머니는 이가 심하게 흔들려 모두 뽑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 후 삶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치아가 안 좋았어요. 그걸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안 좋게 돼가지고 항상 불편했었죠. 제 기본적인 치아가 안 좋으니까. 통증도 있고 뭐 먹고 이럴 때 조금 아무래도 항상 좀 불편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도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조금.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여기 치과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원장님 뵈니까 그냥 여기 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왔죠. 진료 전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할 때 환자들이 반드시 하는 치료 과정, 바로 인상 체득입니다. 치과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구강 내 조직의 모습을 본뜨는 과정인데요. 오늘은 최종 보철물 장착을 위해 임시치아 상태를 스캔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얼굴과의 조화도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치아 노출량과 좌우 균형의 맞춤을 위해 얼굴 스캔도 진행합니다. 환자분께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사실상 앞니만 남아 있으신 상태였고, 어금니는 오른쪽 위에 일부 남아 있긴 하셨지만 많이 흔들리시는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앞니들조차도 충치 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미 망가지신 상태로 내원을 하시게 됐었습니다.
전반적인 치아의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아는 발치하고 이후에 이 치조골의 상황을 보니까 치조골의 뼈 이식이 또 필요한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뼈 이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상하 좌우를 다 뼈 이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저희가 세밀하게 내비게이션 방법으로 잡아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보철 단계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분명 틀니 형태이기 때문에 꼈다 뺐다 하는 방식이지만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에드톡 방식의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에는 기존의 틀니와는 다르게 이 레진이라는 소재를 쓰지 않고 최종 보철인 지르코니아를 소재로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기존의 임플란트 틀니와는 좀 달라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이 바에 의해서 지지와 유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매일 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빼서 청소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플란트 틀니와는 아주 차별화된 다른 장점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임시 치아 넣어보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갑니다. 해보시고 다 물어보실까요? 딱딱딱 씹어보시고 딱딱딱. 얼굴 형태나 지금 전체적인 높이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최종 치아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제작이 된 최종 치아를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구강 내에 이 보철물이 잘 맞는지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CT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 후 사진을 찍는 임혜자 어머니.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이런 확인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환자만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성을 가진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CT 촬영도 진행되는데요. 치아와 치조골의 상태, 현재 임플란트 상태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 진료의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CT를 보니까 너무 임플란트도 잘 식립되어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잇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신데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크게 벌려도 전혀 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도 없다, 그죠? 기존의 임플란트 틀니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지르코니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 또 파절의 우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안착을 시킨 상태에서 담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정기적인 위생 관리가 생명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 임플란트 보철물에 비해서 탈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는 음식물들이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위생 관리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일단은 다음번에 정기 체크 받으실 때 얼마나 깨끗하게 위생 관리가 잘 됐는지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얼마 주기로 빼실 건지도 결정을 해드릴 겁니다. 인생은 뭐 70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70살도 넘은 나이인데 지금부터 이빨도 예쁘게 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하고 이제부터는 치과 치료를 겁내지 않고 열심히 다녀서 관리를 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나게. 부분 무치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서유희 씨는 요즘 예뻐졌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가이드 수술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브릿지를 크라운으로 교체하는 치료만으로 치아의 기능뿐 아니라 외모까지 달라졌다고 하네요. 제가 어릴 때 약간 썩은이가 있었는데 사실 그 썩은이를 뽑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그 위에 이가 없는 상태로 되게 한 진짜 10여 년을 넘게 지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가 욱신욱신거리고 한쪽으로 많이 씹으니까 얼굴 턱도 약간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고 음식물 씹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고 또 양치질 할 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과거에 이를 뽑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치과라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인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컴퓨터 시술 임플란트를 했는데 통증도 많이 없고 너무 아픈 거 없이 잘 치료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지금 이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오게 되어서 상담받고 했는데 지금은 의외로 너무 편하게 잘 마친 것 같아요. 정기 검진 전 CT 촬영을 하는 유희 씨. 임플란트 후 현재 구강의 상태와 임플란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데요. 검사를 통해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하는 것.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어떻게 위생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으신지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정기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좀 넘어갑니다. 임플란트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후 병원 정기 검진을 통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상태 아주 양호하시네요. 관리 잘하고 계신데. 요즘 이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그렇죠.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요. 네. 이걸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혼자 관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치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양치 관리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사이사이는 워터픽 같은 추가적인 세정기구를 이용해서 위생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 좌측 아래에 예전에 하셨던 브릿지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 브릿지 보철물이 하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교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닿는 부분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좌측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환자분의 구강 내 상황을 보니까 보철물을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같이 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께서는 그래서 기존에 오래된 보철물,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원래 크라운이 되어 있었던 자리는 새롭게 디지털 방식으로 크라운을 제작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중간에 빈자리에는 내비게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식립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약간 통증에 민감하신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증 케어에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시술을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되게 긴장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통증은 많이 없었고 제가 오전에 수술했는데 오후에는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치과도 이렇게 편안하게 수술과 회복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종종 예전에 치과에서 안 좋은 기억이나 힘들었던 통증 때문에 한동안 치과를 찾지 않으시다가 내원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치과 시술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좋은 시술들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보다 정확한 진료 그리고 보다 편안한 진료, 정밀한 진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아 상실은 단순한 외모 문제를 넘어서 저작 기능과 소화 문제, 영양 불균형, 그리고 치매 발병률의 상승과 같은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관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